틈만 나면 뭐 하세요? 도시에서 숲속 힐링은 어떠세요? 틈만 나면 가보고 싶은 일상 비일상의 틈에서 즐겨보세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오늘은 경험과 소통의 문화공간 일상 비일상의 틈에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뷰티 패션 크리에이터로 시작해서 지금은 아티스트로서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 헤이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유튜버로서 유튜버라는 이 핫한 시장에서 살아남고 있는 저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까 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미래가 정해져 있었어요. 저는 미술을 워낙 좋아했던 아이였고 저의 그런 재능을 알아봐 주시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예술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서양화를 전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는 설치미술, 공간연출을 전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여기 미술 전공하신 분 계실까요? 대한민국 미대 입시가 어마무시합니다. 그 힘든 미대 입시를 제가 3번을 치르게 되는데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심각했던 암흑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삼수 생활을 하면서 3번의 실패를 경험을 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다는 좌절감, 그리고 전형화된 그런 입시 미술 틀에서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제가 정말 좋아했던 미술임에도 불구하고 미술에 대한 애정 상실 등 여러 가지의 그런 고충을 겪으면서 힘든 그런 학창 생활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 다시는 할 수 없는 그런 노력을 그 당시에 제가 쏟아부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랑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사실은 자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저는 학창 시절에 성적이 굉장히 우수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우수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제 실기 실력 또한 많은 곳에서 인정을 받을 만큼 제 자신에게 믿음이 있고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노력을 정말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뭐 누군가에게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가서 똑같이 그런 입시 생활 할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면은 절대 못한다고 저는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정말 힘든 그런 입시 생활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그 노력에게 철저하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노력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구나라는 거를 그 당시에 크게 깨닫게 돼요. 하지만 어쨌든 대학을 가야 하니까 뭐 상실감과 무력감을 막 이렇게 짊어지고서 대학을 가기는 가요. 하지만 대학을 입학해서 저는 대학 생활을 편식을 하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수업만 듣고 그리고 하고 싶은 그런 작업만 하고 듣기 싫은 과목은 F 맞아도 돼. 안 듣고 그리고 막 하기 싫은 작업도 안 하고 왜냐면 노력을 해서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하기 싫은 일에 제 열정과 시간을 쏟아붓고 싶지가 않았었거든요. 대신에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있어서는 여전히 굉장히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는 그런 대학 생활을 보냈던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제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르바이트였어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대학교 1학년 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저의 첫 알바가 피팅 모델이었거든요. 피팅 모델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피팅 모델 했다가 이제 뷰티 모델도 하게 되고 정말 좋은 기회에 중국까지 건너가게 돼서 한국과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모델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제가 피팅 모델을 시작했던 딱 그 시대가 피팅 모델로서의 1세대에서 1.5세대 정도가 됐었던 것 같아요. 좀 좋은 타이밍에 제가 모델을 시작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중국에서 한창 별그대라는 드라마가 막 방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국에서 별그대가 초대박을 치면서 모든 집중이 이제 한국에 쏠렸죠. 덕분에 이제 그때 한창 패션 시장에서 제가 모델 알바를 하고 있었을 때 정말 좋은 기회로 중국까지 건너가게 되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열심히 모델 활동을 하게 돼요. 그렇게 6년에서 7년 정도를 제가 모델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알바로 시작했던 일이 결국에는 저의 본업, 직업이 돼버립니다. 모델을 하면서
가장 크게 제가 배운 게 있다면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뷰티와 패션 유튜버 일이잖아요. 이 모든 자산이 다 그때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정말 많은 스타일리스트 분들에게 스타일링을 받아보고 그리고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에게 메이크업을 받아보고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입으면 어울리는구나. 그리고 메이크업은 이렇게 하면은 이런 효과가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제 습득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미술을 전공해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제 자신을 꾸미고 얼굴 위에 막 색칠하고 이런 게 이렇게 막 어려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재밌게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 저에게 한번 고비가 찾아와요. 좀 중국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잦은 해외 출장으로 인한 건강 악화,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불확실함 등등이 저에게 생겨나게 되면서 모델 일을 오래 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저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모델 일 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다른 일은 없을까?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고 내가 일을 하면서 행복해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하던 찰나에 유튜브라는 시장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돼요. 누가 그랬는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누군가가 저에게 그랬던 것 같아요. 야, 요즘 유튜브가 대세야. 그게 뭐야? 저는 처음에 유튜브라는 게 뭔지도 몰랐어요. 심지어 핸드폰에 플랫폼이 깔려 있지도 않았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유튜브 플랫폼을 막 검색하기 시작하면서 신세계를 발견하죠. 유레카. 이거네. 내가 지금 좋아하고 잘하는 이 패션과 메이크업에 관련된 것들을 콘텐츠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과 공유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리고 고민은 짧게, 실행은 빠르게 옮기고 저는 본격적으로 뷰티 패션 크리에이터가 됩니다. 제가 지금 5년 차거든요. 5년 동안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면서 제 채널에는 72만 명 이상의 구독자분들이 모이게 됩니다. 유튜브 시장이 사실 제가 처음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해졌어요. 그리고 영향력도 어마어마해졌죠. 사실 이런 걸 모두 다 제가 계산을 하고 시작했던 건 아니거든요. 계산을 하고 시작한 건 아니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타이밍, 타이밍과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계속해서 꾸준히 생각했다는 거. 이 두 가지가 맞아떨어진 덕분에 제가 제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장을 유튜브라는 장을 발견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떠한 일이 잘 되고 안 되고의 그 기준은 그 시대의 트렌드와 그리고 타이밍이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시대가 요구를 하고 있는, 원하고 있는 그 트렌드와 그리고 내가 그 트렌드를 빨리 실행에 옮기는 그 타이밍이 맞아떨어지면은 그 일이 어떤 일이 됐던 간에 성공할 확률은 굉장히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5년 전에 이렇게까지 유튜브라는 시장이 커질 줄 상상은 못했지만 그래도 빠른 판단하에 빨리 실천을 한 덕분에 그래도 5년 동안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사실 유튜브 시장은 이미 너무너무 레드오션이에요. 레드오션이기도 하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너무나도 핫한 시장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요즘 어린 꼬맹이들한테 뭐 장래희망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유튜버요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대요. 근데 그만큼 아직까지도 너무 핫한 시장인데 그렇게 유튜브를 하고 싶으시잖아요. 지금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절대로 주저하거나 망설이시면 안 돼요. 이게 할까 말까 하고 고민하는 그 시간에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나와 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경쟁자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바로 실천하는 용기 또한 저는 하나의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또 제가 생각하는 유튜브의 가장 큰 매력이자 장점은 제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제한 없이 마음껏 컨텐츠화 시켜서 영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였어요. 뭐 틀에 박힌 짜여진 뭐 해야만 하는 그런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것을 또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것,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게 유튜브의 가장 큰 장점이자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덕분에 이제 유튜브를 같이 시작한 초반에는 아마 누구나 다 똑같은 경험을 했을 거예요. 유튜버를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막 굉장히 설레요. 설레고
아이디어는 매일같이 나오게 되고 이걸 빨리 영상으로 콘텐츠화 시켜서 많은 분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막 그런 흥분과 설렘이 막 뿜어져 나오게 되거든요. 하지만 제가 유튜브를 이제 시작한 지 5년 차가 됐잖아요. 5년 정도 되면은 처음에는 이제 즐기면서 했었던 일이 이제는 저의 일이 돼버려요. 해야만 하는 일이 돼버리고 동시에 책임감이 뒤따라옵니다. 제 채널에 72만 명의 구독자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만족시켜드리기 위한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저의 욕심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 성장을 하면서 저에게 이제 생기게 된 고마운 직원 친구들이 있어요. 그 직원 친구들에 대한 책임감도 있어요. 그리고 어찌 되었던 이 채널의 수장으로서 이거를 잘 해야낸다는 이런 책임감이 부담감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 부담감이 때로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저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분명히 나는 이 일을 굉장히 좋아해서 행복해해서 한 일인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마치 영상을 뽑아내는 기계 같다는 생각을 지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다시 또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제 인생의 2차 고비인 것 같거든요. 그게 올해였어요. 올해 초 1월, 2월, 3월 정도. 그 당시를 또 회상을 해보면은 굉장히 몸도 마음도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무력감, 무기력함이라고 하죠. 뭘 해도 어떤 기분도 안 드는 거예요. 즐겁지도 않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영상을 찍기는 해야 되는데 그 영상 속에서 웃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어색하고 그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은 정말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버뜩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막 정신을 차리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저에게 질문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이고 내가 가장 잘하는 게 뭐고 그리고 도대체 나는 뭘 할 때 가장 행복할까라는 질문을 다시 저에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답을 서서히 찾기 시작해요. 제가 생각하는 크리에이터란 예술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 전공이 미술이었던 거예요. 아트를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걸 까먹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다시 내 전공으로 돌아가서 예술을 다시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그것을 나는 어쨌든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니까 유튜브 콘텐츠로 만들어서 새로운 콘텐츠에 도전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무려 11년 만에 붓을 다시 든 거였거든요. 11년 만에 다시 캔버스 앞에 앉으니까 이 겁이 나는 거예요. 옛날만큼 내가 실력 발휘를 못하면 어떡하지? 내 막 미술적 이 감각이 떨어져 있으면 어떡하지? 내 자신에게 실망을 할까 봐 좀 주저하긴 했지만 그래도 까짓것 한번 해보자. 다시 자전거 탄다는 그런 심정으로 캔버스 앞에 앉아서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또 깨달았어요. 이거네. 맞아. 나 이런 거 하는 사람이었어. 그때 또 엄청난 희열을 느끼면서 이거를 해야겠다. 좀 답을 찾은 기분이었죠. 그 계기로 인해서 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티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뷰티와 패션을 하고 있는 유튜버이긴 하지만 다시 제 꿈을 찾아서 아티스트로서의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저를 이렇게 지켜봐 주신 구독자분들은 저의 이런 모습을 이미 잘 아세요. 제 채널에 들어가시면은 제가 뷰티와 패션을 메인으로 다루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컨텐츠 내용들이 많아요. 디즈니와 해리포터를 좋아해서 막 덕질을 하기도 하고 커버 댄스를 막 올리기도 하고 제가 하고 싶은 것 모든 것을 다 제 채널을 통해서 실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제 모습을 보시고 오랫동안 저를 지켜봐 주신 그런 구독자분들께서는 도전의 아이콘 혹은 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해내고야만은 하고야만은 그런 아이콘으로 봐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저의 모습을 보시고선 또 많은 영향을 받아 가시기도 해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오히려 더 영향을 받거든요. 엄청난 뿌듯함을 느낌과 동시에 나 진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돼요. 올해 이런 저의 새로운 도전을 한 덕분에 지금 현재 K현대미술관에서 전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그런 브랜드들과 함께 아트 콜라보 작업을 통해서 제품을 내기도 했어요. 제 다음 목표가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다양한 브랜드들과 협업을 해서 저의 아트를 좀 다양하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제 개인전을 열어서 제가 보여주고자 하는, 말하고자 하는 것을 작품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싶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만의 고유한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항상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뭘 할 때 가장 행복한지, 그것을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답을 찾았다면 그 답을 실현하기까지 너무 텀을 들이면 안 돼요. 할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일단 해보는 거예요. 일단 질러보는 용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한 번 사는 삶, 이 이야기를 꾸려가는 것은 나 자신이거든요. 드라마틱한 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써내려가기 위해서는 본인이 열심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언젠가 또 권태기가 찾아올 거예요. 저도 알고 있어요. 언젠가 또 그림 그리다가 나 이거 왜 했지? 이러는 순간 분명히 올 거예요. 하지만 이런 마음가짐이라면은 앞으로 저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 어려움을 의연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 헤이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